지금부터 2024학년도 제13대 학생회장단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후보자부터 일어서서 창단하시는 학생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정교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회장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옛날부터 리더십이 강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작년에 피본고에서 학생회 임원, 학급 임원, 방송부 등등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니까 내가 내년에는 학생회장단이 돼가지고 이 휘본고를 한번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장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권현진입니다. 제가 학생회에 지원한 이유는 1년 동안 학생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학교 예정이 생겼고, 그로 인해 활동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기호 1번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나온 윤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회장단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1학년 때는 딱히 학생회에서 관심이 되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리를 사회참여부를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저는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판매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를 느꼈고요. 저는 그거를 통해 학생회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장단에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도 봉사하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자, 그 마음에 저는 회장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교 부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김가은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정보부회장을 맡아본 경험은 흥미와 재미를 불러일으켰으며, 학교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교부회장 후보 김영우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행사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학생회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던 와중에 학교 입학식에서 제의를 받아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번 후보 일어서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제13대 정교회장단 선거에 나오게 된 윤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12대 학생회장단을 지내면서 여러 아쉬운 점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 뿌듯함 그리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출마하게 되면서 저에게 지지와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제가 사랑하는 이 학교와 제 학교에게 제 진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중학교 때부터 이어온 제 학생의 3년간의 경험만이 아니라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더 의미 있고 실행력이 강한 공약을 이행해 학교에 저라는 사람을 바치고 싶기에 회장단 선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학생회장단에 지원하게 된 이태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1년이 지나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변화를 주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넘어서 더 발전된 모습을 학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공약 이행이 신속한 회장단위 학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보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갈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교 부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최재훈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약 실천이 느리다든가, 예를 들어 학생 임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여러 느꼈는데요. 근데 친구들은 보면은 문제점을 제대로 똑바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전교 부회장 후보로 하게 된 차선우입니다. 제가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조직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밴드부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요. 밴드부에서 저는 리더를 맡았는데 그 리더를 하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써먹어 보고 싶어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전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남주현입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이 하는 회장과 학생의 활동을 가까이서 보고 봐왔던 바로 회장과 학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저 또한 선거부로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 봤었고 한 번도 학교를 위해 봉사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회장단은 학생들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공약 발표, 공통 질문,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으로 순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후보자별로 3분이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자부터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총 9개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매점 메뉴 확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생겼던 만큼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점을 다시 운영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근무를 받아서 메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넣었고요. 또 야자 속식 제공을 넣었습니다. 야자 속식 제공을 원래 기존에 진행을 하려다가 인원이 미달인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학부모 회에서도 이거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공약을 맡게 된다면 학부모 회랑 같이 협업하면 이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고 과정 제작입니다. 작년에 이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약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이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봄카페 활성화입니다. 봄카페 활성화는 지금 저희 학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봄카페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그 봄카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교에 있을 때마다 닫혀 있어서 아쉬워서 이번에 학생 회장단을 하면서 봄카페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이 공약을 넣었습니다. 또
구기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1학기 때는 체육대회가 있지만 2학기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구기대회 개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휘봉제 개선. 작년에 휘봉제를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들도 개선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학교의 특색을 살린 휘봉제를 만들고 싶어서 넣은 공약입니다. 또 생일자 이벤트입니다. 생일자 이벤트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제가 이벤트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퀴즈쇼. 이 퀴즈쇼는 뭐 여러 재미도 있지만 학교 학생들의 지식을 위해서 넣은 공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학생의 인스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공약입니다. 저희가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별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공약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과 학생회 간의 소통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넣은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10가지고요.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동아리 활성화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 동아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서 학생회에서 이러한 자리 발표회라든지 계획 보고회부터 시작해서 중간 보고회 그리고 마지막에 2학기 기말쯤에 결과 발표회 등을 진행해서 학생회 동아리 안에서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같은 주제로 만남을 가지고 그 발표회들을 준비하게 되면서 보고회까지 진행을 해서 이러한 경험을 가졌고 이러한 변화를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서 공약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는 방과 후 교실 야자 사업입니다. 방과 후에 학교가 좀 조용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야자 정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듣게 되어서 학교에 남아서 학생회가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에 한해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가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넣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잠 봉봉인데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잠이 되게 부족할 거라는 거를 다들 심히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점심시간과 방과 후 1시간에서 40분 정도를 활용해서 도란이나 세컨드락 등등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낮잠을 잠시 동안이라도 가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담요를 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학생회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응원 버스킹 사업인데요. 각 기말고사 한 달 전을 기점으로 해서 밴드부와 합의하에 댄스부도 같이 응원 버스킹을 진행하여서 다들 시험 기간 되기 전에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점 지원 및 관리인데 무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정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전까지 질서 유지를 강화시킨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사천부와 동일하게 이행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 특색을 살린 축제인데요. 여러 부분들을 같이 지원한 학생들을 통해서 맡아가지고 학생들이 가질 축제라는 큰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7번째는 특별급식의 사업, 8번째는 구기대회 진행, 9번째는 공대여 사업, 10번째는 충전기 대여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각 후보자님께서 사전 설문조사에 출입 두 번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은 2분입니다. 답변 시간이 2분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약 이행이 지체되어 아쉬웠다는
학우님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공약들을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생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보완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학생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지 않아 학생회와 학생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회의가 열정에 비해 급하게 잡혀 준비 시간이 비교적 짧아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나누며 철저히 계획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선 당선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빠른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약인 경우 실제로 이행을 했는지 이행하고 있는 중인지 학생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학생회에서 못해도 학생회장단 안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단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공약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자부터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공약은요, 바로 학생들의 특기를 살린 축제라는 공약인데요. 저번에 축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컨셉이 확정이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고 학생회가 전반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운영, 홍보, 디자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학생 대부분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번 피봉제 개선에서 만약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각 동아리 부스에 포스터를 디자인 맞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신체 활동적인 부스는 스포츠 관련 동아리에서 맡고 또 홍보 전략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맡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번 희봉제를 더 효과적인 축제로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은요, 야자 석식 제공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회에서도 야자 석식 제공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회와 협업하여 이 공약을 실천하면서 어떤 공약보다 더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의 상호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서로 두 번의 공약에 관련돼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의 시간은 1분, 답변의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학생 후보자뿐만 아니라 부학생 회장 후보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질문의 준비 시간을 2분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운영단은 질문 다 하고 답변으로 가나요? 아니면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렇게 갈 건가요? 질문 하나, 답변 하나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야자석식 공약에 대해 질문할 건데요.
그 학부모회와 같이 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학부모회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할 생각인데 혹시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여쭤봤는데 이제 학부모회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 말로는 26일 날 학부모회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저희도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뭐 학급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 조사라든지 이런 점들은 학생회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물론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거래가 오가는 것들은 학부모회가 맡아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만 맡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1번으로 특별급식일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했었는데 이번 공약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횟수를 늘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학생에서 진행했던 방식이 제일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서 구글 폼으로 수요를 받고 그 학생들의 원하는 급식을 받은 것에 통하여서 급식을 낸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번 이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내용이라서 더 구체화를 시켜야겠지만 그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급식을 원하는 걸 냈다면 다들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투표를 했을 거니까 영양사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뷔페식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그 우체국 공약에서 피복 인스타를 활성화하겠다, 주요 행사를 안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학생의 인스타를 개설한 목적 자체도 주요 행사를 홍보하거나 안내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인스타일 거고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다른 SNS 또한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을 텐데 전에 하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작년에 학생의 인스타를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도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 굳이 그 인스타를 만든 목적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인스타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학생과 학생회 간의 사이를 조금 좁혀 학생들이 더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공약입니다. 기호 1번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긴 한데 공약 중에 낮잠 봉봉이라는 공약이 되게 궁금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담당 선생님을 딱히 못 들은 것 같아서 만약에 도란이나 아니면 세컨드락에서 이 낮잠 봉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성관계 또는 강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혹시 대비할 만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일단 세컨드락과 도란 같은 경우는 안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회가 시간을 짧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은 이유도 학생회도 시간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둔 거고요. 학생회가 그 안에서 관리를 또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게끔 하려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청중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1회 질문이 가능하며 각 후보자별로 최대 4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 3분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할 때는 자기 소개하고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잘 진행돼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송부 부장이자 2학년 학생인 김하준이라고 하고요. 혹시 두 쪽 팀에게 다 질문 똑같은 걸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두 분 다 야자석식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사실 야자석식이 학생회와 학부모의 두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급식실에 계시는 조리사분들과 영양사분들 그리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공약인데 사실 휘봉고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협약을 해서 일회용으로 좀 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조리사분들까지 영양을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 아직 공약 후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 두 팀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기호 2번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공약 같은 경우는 냉동도시락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동조합을 통해 간단하게 들려올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올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공약을 컨펌 받았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당선이 돼서 이행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야간 속식 제공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학교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서 쌤들한테 여쭤본 결과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이 정원이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작년에 저희 학교에 협동조합이 새로 생겨서 그걸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동조합을 담당해 주셨던 조현수 선생님께 여쭤봤었어요. 혹시 이 공약을 가능한지. 그런데 정원이 50명 정도만 되면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업체가 50명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학부모회랑 같이 협업하면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 김나연 사원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대 전교부회장이고 3학년인 김나연입니다. 교일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대 해장단 공약 중 과정 만들기가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지 아신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과정 공약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공약을 실행하게 된다면 가장 첫 사업으로 이 공약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학생들에게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디자인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하고 이 과장을 파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예.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임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양쪽 다 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한쪽에만 질문하면 좀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나씩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기호 1번 회장단 후보님들께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국기대회를 2학기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회장단에 출마를 했을 때 체육대회나 국기대회를 계획하고 공약을 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다가 저희가 그 공약이 기각됐던 이유는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2학기 때 국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혹시 2학기 학사 일정을 확보를 해두시고 공약을 내신 건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2번 후보자님들께는 방과후 교실 야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방과후 교실 야자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이거를 사업으로서 추진시키실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1번 후보자부터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국기대회가 작년에 조금 점심시간에 했던 게 아쉬워서 이번에는 따로 일정을 빼서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여쭤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거는 작년에 다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점심시간에 국기대회를 열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합의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원하는 국기 종목을 설문조사한 다음에 그 종목들 위주로 국기대회를 열 것 같습니다. 네, 2번 후보자분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컨펌을 받을 때 선생님과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방과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여서 학생회가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닫게 될 때는 다 돌아가는 것을 확인시킨다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 또 철저하게 계획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군도 학부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부 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이군도라고 하고요. 이번
후보님께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공약을 동아리 활성화 공약을 걸어주셨는데요. 이제 동아리 발표회나 이제 보고 또는 기타 회의 등등을 연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동아리 활성화를 한다라는 것은 작년에 이제 동아리 활성화가 좀 덜 됐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동아리 활성화가 덜 된 것은 부장들이 일을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떠한 계획이 없어서 동아리가 잘 진행이 못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덜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이제 발표회나 회의 등등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현재 지금 동아리 안에서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살짝 걸리적거리게 되는 부분도 오히려 있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작년 동아리와는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번 공약으로 낸 거는 동아리 시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자율성을 챙겨서 만남을 가진다라는 얘기고요. 제 말은 이제 이것이 동아리 시간에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걸리적거린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거를 알리고 막 하면서 이걸 인해서 뭔가 세탁이 바뀌지도 않고 동아리 활동이 바뀌지도 않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을 못 찾겠다라는 거죠. 동아리 시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차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이 더 활성화될 것인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아리 발표회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겪어보셨다시피 그쵸? 동아리 내부에서는 진행되는 내부에서는 하지만 이제 다 같이 이런 특수적인 목적을 갖고 이행하던 발표회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뭐 세특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밟게 되면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부장 혹은 차장 이렇게 두 혹은 하나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동아리를 나타내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잠시만 알겠습니다. 하나에 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황지영 하느님, 네,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나서요? 하신 대로 해주세요. 네, 저는 2학년 황지영입니다. 공통 질문 중에서 학생의 공약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서 학생회 내에서도 회의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정기적인 회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저희 작년에 학생회 활동을 해봤던 학생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요. 또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또 느꼈던 점 중에서도 그 학생회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일들을 학교 내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중에서 인스타를 홍보를 활성화해서 학생들한테 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스타 얘기해 주셨듯이 인스타로는 아무래도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계획 같은 것들을 공유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양색 모델님. 네. 네, 혹시 먼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먼저 답변해 주실 분 계신지.
그러면 1번 후보자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했으니까 얘기하자면 인스타 외에 방안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가지고 아직 조금 미숙한 답변일 수 있긴 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스타 계정 활성화를 생각한 방법으로는 일단 담당자를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장단이 아닌 학생에 대해서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 인스타 계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원님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2번 후보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대답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2년 정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학생회 많은 사업들을 홍보를 하러 다닐 때 조회 시간에 나눠서 분배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일이 사실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인스타 활성화가 힘들다 싶으면 조회 시간이나 들어가서 바로 말하고 다이렉트로 말하고 포스터 A4 용지로 만든 다음에 붙이면 학생들도 반 안에서 확인하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답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네, 괜찮을 것 같다 하시네요. 그 아까 학생회 내에서도 정기적인 회의를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회의에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은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말한 회의는 당연히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냥 기존에 저희 회의는 학생회들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을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고 저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혼자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의는 아마 괜찮다면 한 달에 한 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의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학생회 내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는 사업인 건지 정확히 해놓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추가적인 의견을 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학생회 안에서 1차, 1, 2차 정도 회의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종합적인 의견이 고려가 됐을 때 그때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회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 3학년 배신호라고 합니다. 지금 여자 인원이 30명 정도인데
석식 제공을 하려면 협동조합 쪽에서도 50명 정도를 채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채울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야자 석식 제공은 처음에는 야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석식을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짰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정원이 다 안 채워지면 제공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야자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 따로 나눠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야자 석식을 제공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중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지만, 네,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회는 우리 학교가 지금 총 몇 대죠? 13대입니다. 13대입니까? 네, 13대 학생회로서 우리 학생회의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학생회에서 그 이어져 왔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공약에 보면 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생회가 출범하면 바로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촉박하다 보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좀 늦어지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날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식 얘기하고 뭐 기타 등등 네,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학생회의 그 생각만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역사성, 다시 말하면 이어져 왔던 전통에 대한 것을 올해 학생회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금 양쪽 후보의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민주성입니다. 지금 학생회 내에서 회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회는 대의 아닙니까? 대의원이죠. 네, 각각의 학급에서의 어떠한 학급회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학급회의가 잡혀져 있는데 이 학급회의에서 다뤄야 될 안건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을까?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결국 내 귀에 들어오는 소수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의 기구로서의 학생회 역할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양쪽 후보에게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먼저 답변하실 분 계신지?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여태까지 진행됐던 학생회 사업도 중요한데 그 학생회 사업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생각해서 말씀해달라는 이야기. 예를 들면 세월호 학생회 추모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학생회 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석식은 어려운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한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급 회의 활성화 방안, 저희가 이제 학급 회의 주제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급회의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회 자체가 인원 수련회가 학기마다 한 번씩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 더 좋은 방안을 위함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만남을 가져서 대의원회 회의를 그 한 학기에 한 번씩 있는 임원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매점에 관한 문제는 학생 후보자들이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저희가 학급 친구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학생과 김효민 학생이 생일 이벤트에 관해서 1번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 나머지 질문은 수합해서 전달하고 게시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일자가 전교생이 거의 400~500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공약은 전교생을 당연히 다 못 챙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그 달 생일인 친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선물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서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이벤트성을 위해서 그냥 친구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엄청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아쉽지만 많은 친구들을 못 챙기기 때문에 이 점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각 후보자분들의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각 학생 회장 후보는 2분의 마무리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가지게 되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약도 많이 수정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또한 저희끼리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공약을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공약 발표 시간이 사실 조금 적게 느껴져서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 사실 좀 적게 느껴져서 설명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투표를 하니까 그 영상 후보자 홍보 영상과 연설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 얘기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후보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회장단이 되게 늦게 결성이 돼가지고 그만큼 많이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학우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아직 저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친구들 같이 나가는 회장단 친구들과 같이 상의를 한 후에 조금 더 정비된 모습으로 연설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24학년도 제13대 학생회장단 후보자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두 학생회장단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